본 영상은 딥러닝 시스템 프로젝트 개요 및 환경 세팅과 관련된 설명 영상입니다.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뒤 로스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고 인베디드 보드가 무엇이고 우리가 실습에 사용했던 그 제슨 나노는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슨 나노의 환경 세팅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을 나타내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베디드 보드에 웹캠을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설계 및 구현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제 산업 현장에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정의를 한 뒤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그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모델을 인베디드 보드에 탑재를 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로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과정을 모두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며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의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인베디드 보드를 활용하여 시각인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에 제가 예시를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예를 들어 문제 정의를 무단횡단을 감지하는 보행자 검출기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을 한 뒤 어떠한 방식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뒤 그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처리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여 저희가 1에서 7주차 동안 진행을 했던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검증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된 모델을 인베디드 보드에 올려서 실시간으로 인퍼런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델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모델을 인베디드 보드에 탑재를 하여 실제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프로젝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이전에 배운 내용은 모델의 설계 및 학습에서 모델 평가까지의 과정으로 그 이후의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로스의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을 인베디드 보드에 직접 탑재를 해보는 로스 응용 과정을 수행을 한 뒤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로스란 무엇일까요? 로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로봇의 필수 기능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경우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 판단, 행동 이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펜을 짚는다 라고 했을 때 눈을 통해서 펜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다른 장애물은 없는지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펜을 잡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큼 움직여야 하며 예를 들어 장애물이 있을 경우는 거기를 어떻게 피해가고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실제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지, 판단, 행동 이 3가지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이 인지를 위해서 사람은 눈이었으나 로봇은 센서, 만약에 영상 정보를 받고자 한다면 카메라 혹은
적외선 정보를 받고자 한다면 적외선 카메라, 이런 식으로 필요한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과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이러한 정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이러한 판단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직접 모터를 구동시켜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로봇 엔지니어라면 이 모든 것을 다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혹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여 하나의 로봇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센서 같은 경우에도 영상 센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센서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 센서들과 여러 센서들 간의 동기화를 맞추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각각의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러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며 이 센서 정보를 소프트웨어로는 어떤 형식으로 넘겨줄지 이런 것을 모두 다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하게 되더라도 이 입력받은 애들을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를 모두 다 고려를 해 주어야 하고 이 액추에이터 부분을 구현을 할 때에도 단순하게 어떠한 행동을 한다라는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모터를 얼만큼 이동시킨다 혹은 회전시킨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모두 내려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 협력을 할 때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센서, 소프트웨어, 액추에이터 각각을 담당하는 세 분야의 사람이 합쳐졌다고 했을 때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툴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거를 통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스 위키에 적혀있는 문장입니다. 보시면 로스는 로봇을 위한 오픈소스 메타 운영 시스템으로 하드웨어 추상화, 하위 디바이스 제어, 로보틱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센싱, 인식, 지도 작성, 모션 플래닝 등의 기능 구현과 프로세스 사이의 메시지 패싱, 패키지 관리, 개발 환경에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다양한 개발, 디버깅 도구를 제공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로봇 제작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메타 운영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메타 운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운영체제, 예를 들어 리눅스나 윈도우, 맥 그런 운영체제가 아니라 기존의 운영체제 위에 설치되어 작동이 되는 방식으로 미들웨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스의 목적입니다. 로스의 목적은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 세계 레벨에서 공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로보틱스 연구 개발에서 코드의 재사용 극대화에 초점을 둔 SDK가 로스입니다. 즉, 이런 코드 재사용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드 단위의 분산 프로세스, 그리고 쉬운 공유 및 데벨로퍼를 위한 패키지 단위 관리,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드 단위로 프로세스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각각 필요한 기능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며, 그리고 이 패키지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유나 재배포가 쉽다라고 합니다. 또한 C 언어나 파이썬과 같이 여러 언어들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개발을 하던 상관없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눅스, 맥, 윈도우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파이썬, C 언어 등과 같이 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개발자가 편한 언어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패키지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높은 재사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기능을 하는 코드를 다시 만들지 않고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기능을 다시 구현을 하고자 한다면 이전에 만들었던 패키지를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커뮤니티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나 혹은 이미 작성된 그런 코드들을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오픈소스로 개발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베디드 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보드란 무엇일까요? 용의를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인베디드 보드는 PC 이외의 장비에 사용되는 칩이 내장된 PCB 등의 메인보드를 의미합니다. 인베디드 보드는 싱글보드 그리고 디벨롭먼트 보드라고도 하며 이러한 인베디드 보드를 저희는 아마 대부분의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함으로써 이 인베디드 보드를 활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두이노 우노는 교육용으로 개발이 된 인베디드 보드인데 접근성이 좋다 보니 드론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이러한 분야를 넘어서 또 산업, 농업 이런 데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가전제품, 청소기나 냉장고 이런 것들도 모두 인베디드 보드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습에 사용할 인베디드 보드는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제슨 나노입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GPU, 인베디드 보드 등을 디자인하는 반도체 회사로 GPU 분야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제슨 나노 이외에도 다양한 인베디드 보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링크를 따라서 인베디드 보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슨 나노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아두이노는 CPU만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제슨 나노는 GPU도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이 제슨 나노를 이용하여 인베디드 보드의 모델을 탑재하는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제슨 나노, 이 제슨 나노 디벨로퍼 키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표처럼 저희가 사용할 인베디드 보드의 스펙 정보, 그 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다 보면은 여러 프로젝트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프로젝트를 따라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슨 나노 환경 세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실습에 사용하는 환경은 리눅스와 로스입니다. 이 리눅스와 로스는 로봇 개발에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왜 이 각각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는 무료 공개 운영체제입니다. 따라서 윈도우나 맥과는 다르게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식성이 좋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많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다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스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눅스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로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발 시간 단축, 그리고 편리한 디버깅 도구 및 시각화 도구, 마지막으로 리눅스와 동일한 많은 사용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개발 시간 단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노드 간의 프로토콜이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쉬운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이식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모듈을 디버깅하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디버깅이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로스2 버전은 폭시 버전입니다. 이 폭시 버전은 아직 소프트 중으로 이 폭시 버전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분투의 24.04 버전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세팅하는 과정은 나노의 우분투 24.04를 설치하는 과정과 우분투 24.04에 로스를 설치하는 과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분투 24.04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SD카드에 우분투 24.04 이미지를 올리고 이 SD카드를 이용하여 나노보드를 부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분투 24.04에 로스를 설치하는 방식은 이 로스 매뉴얼을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습 시간에 제공했던 방식은 GitHub에 쉘 스크립트로 코드를 다 작성을 해두고 해당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이왕이면 직접 매뉴얼을 따라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나씩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우분투 24.04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우분투 24.04 이미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제슨 나노 UB 20_2.image xz라는 파일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원래 우분투 18.04나 이러한 버전은 엔비디아에서 소프트웨어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팩이라는 소프트웨어로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 제슨 나노 같은 경우는 제공하는 제팩이 우분투 18.04이기 때문에 이 20.04를 사용하기 위해서 GitHub에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검색을 하셔서 18.04를 20.04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준비한 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이 SD카드 포매터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서 SD카드를 포맷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미지를 SD카드에 플래시를 하기 위해서 이 벨리나 에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각각 링크를 따라가시면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SD카드를 포맷하시면 됩니다. SD카드를 포맷을 하시려면 먼저 S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시고 아까 다운받았던 SD카드 포매터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포맷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SD카드를 선택을 하시고 이 퀵 포맷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여 카드를 포맷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맷이 완료가 되면 이러한 문구가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SD카드 포맷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은 포맷이 된 SD카드에 이미지를 담는 과정입니다. 이 벨레나 에서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플래시 프롬 파일에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다운받았던 제슨 나노 UB 20_2라는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렉트 타겟에 저희가 아까 전에 바로 직전에 포맷을 했던 SD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를 하시면 이 SD 카드에 이미지가 플래시 되게 됩니다. 이 이미지가 플래시 되는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프로그램도 완료가 되었다라고 플래시가 끝났다라고 뜹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폴더 창과 이런 문구가 뜨는데 이때 많은 창이 떠도 당하지 않고 그냥 모두 다 닫으시면 됩니다. 다 닫으시고 난 다음에 SD 카드를 뽑아서 그 나노에 넣고 부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로스2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도큐멘테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도큐멘테이션을 참고하여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더큐멘테이션을 활용한 로스 설치 방식은 별도의 영상을 통해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다음의 영상인 실습 영상을 참고하셔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습 시간에는 GitHub를 통해 로스2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해당 GitHub는 저희가 수업을 위해 만들어진 GitHub로 이 install ros2 제슨 나노 쉘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하면 ros2와 계제부 그리고 콜콘이 모두 다 설치가 되도록 코드를 작성해 둔 것입니다. 이 ros2를 설치하는 부분은 공식 도큐멘테이션과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코드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을 하셔도 문제없이 ros2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코드에 대한 설명도 추후 실습 영상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계제부라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툴인데 이 부분은 공식 매뉴얼, 이 계제부를 설치하는 매뉴얼과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콘이라는 것은 저희가 패키지 파일을 빌드할 때 사용하는 툴인데 이 콜콘을 인스톨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GitHub에 이 플러스 쉘 스크립트도 실행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플러스 쉘 스크립트는 VS 코드를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CB2를 이용하기 위해 CB 브릿지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 CB 브릿지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해결하기 위한 코드, 그리고 비전 태스크 메시지 패키지, 그리고 getit이라는 이러한 툴을 설치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들도 모두 다 실행을 해주셔야지 문제없이 웹캠을 이용할 실시간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실습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